신천지가 최근 주요 일간지에 여러 차례 광고를 게재하는 모습입니다. 과천시 기독교연합회가 과천 지역 출마자들에게 공개 질의서를 보내 신천지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TBS의 교육방송 전환 의지를 내비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평화나무가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화나무 뉴스 박지희입니다. 신천지가 최근 다시금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지난 3월 말부터 지난 24일까지 주요 일간지에 약 15건의 광고를 게재했는데요. 이에 최근 집안 단속과 포교에 열을 올리는 신천지가 언론을 길들이기에도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비롬 기자입니다. 지난 20일자 조선일보 광고입니다. 신천지 헌혈 미담이 실려 있습니다. 신천지는 지난 3월 말부터 지난 24일까지 약 2달간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 5개 일간지에 약 15건의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주요 일간지 전면 광고료는 못해도 수천만 원이 넘습니다. 조선일보 홈페이지에 올라온 광고 단가 규정에 따르면 이번 스프레드 광고는 약 1억 7천만 원입니다. 그러나 대략 추정만 할 뿐 정확한 홍보비는 알 수 없었습니다. 차원에서도 아마 말씀은 안 해주실 것 같긴 한데, 왜냐면 저희들 내부에서도 그건 공개를 하지 않는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저희가 뭐 예산을 미리 한 부분보다는 필요할 때마다 저희가 하는 부분이라서. 신천지가 이미지 세탁에 힘을 쏟고 있지만 큰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게 코로나가 우리 사회의 변화를 너무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쉽게 잊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코로나 하면은 제일 처음에 신천지 이게 떠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신천지가 그런 광고를 통해서 이미지를 세탁한다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고, 결국 광고를 통해 깊어지는 건 신천지와 언론사의 유대감뿐이라는 분석입니다. 달비종교 입장에서는 돈 내고 광고해주고 또 우호성 광고 기사 실어주고 이렇게 하니까 조선일보에 그렇게 광고를 한다는 얘기는 광고를 해서 뭐 자기네들이 홍보하는 부분도 있지만 언론과의 어떤 유착, 관계 형성을 위해서 이제 광고비를 주는 거죠. 기사 형식으로 광고를 할 경우 독자가 광고라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도록 표기해야 하지만 이런 표기가 부족한 것도 문제입니다. 보도와 광고는 명확하게 구분하여서 편집해야 되고 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신문진흥에 관한 법에도 명시돼 있고 한국광고자율심의 조항에도 명백하게 나와 있어서 언론으로서는 일단 지켜야죠. 자칫하면은 자기가 평생 거기에 소속하게 되는 종교 집단, 특히 사회적으로 불신을 받고 있는 이단 시비가 있는 종교 집단의 광고라면은 언론사로서는 훨씬 더 엄격하게 스스로 자제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 있고. 한편 이만희 씨가 대표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은 지난 25일 제9주년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평화나무 뉴스 신비롬입니다. 2000년대 초부터 특정 정당을 중심으로 신천지 정치 개입 의혹이 불거졌죠. 지난 대선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천지의 정치 개입을 우려한 과천시 기독교연합회가 과천 지역 출마자들에게 공개 질의서를 보내 신천지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김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화나무가 입수한 신천지 내부 영상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 모여 들어가서 살게 되면 시장도 뭐 우리가 뽑고 의원이고 뭐 우리가 다 알아서 뽑고 우리 식구들이 다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땅을 한 평을 사더라도 이제 집을 준비하더라도 앞으로 좀 과천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처음으로 서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과천으로 다 이사 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서울에야 뭐 과천에 이사 오더라도 자기 교회 가봐야 뭐 한두 시간 안에 다 갈 수 있기 때문에 먼 거리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신천지 대책 전문가들은 신천지가 과천을 약속의 땅이자 성지로 여기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신천지의 정치 개입 의혹이나 신천지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이 끊이지 않는 상황, 신천지의 산옮기기가 적극 진행되는 곳으로 신천지 대책 전문가들은 단연 과천을 꼽고 있습니다. 과천하고 계룡하고 그 이만희 태어난 청도하고 이게 신천지 3대 성지거든요. 청계산이 이제 그 신천지에 되게 좀 특별해요. 신의 산 뭐 이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본부도 있고 이만희 집무실도 있고 그리고 과천에다가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하거든요.
과천시 기독교연합회는 지난 18일 과천 지역 시장, 시의원 출마자들에게 신천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공개 질의서를 보내고 지난 24일 후보들의 답변서를 공개했습니다. 일부 후보를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출마자 모두 신천지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천지 연루설이 제기됐던 후보들을 비롯해 답변서를 보낸 후보들 모두 행정력을 적극적으로 동원해 신천지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약속했습니다. 현 시장인 김종천 후보의 경우 시장으로서 신천지 예배당과 숙소를 폐쇄시켰다며 엄격한 법 적용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신계영 후보 역시 신천지 과천활동 절대 불가 등을 공약으로 내걸며 과천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후보들이 면피성 약속이나 공약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신계영 후보는 과천시장 시절 추진한 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신천지와 구원파와의 유착 의혹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6년에는 과천시를 상대로 신천지와 구원파와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한 시민활동가를 신 후보가 개인적으로 고소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4년여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무죄를 받은 활동가는 신계영 후보에게 더욱 날카로운 질문들을 쏟고 있습니다. 전혀 사과도 없고 이제 신천지 건축 관련해서는 피해단체에서 우리가 고발을 했었어요. 건축법 위반으로. 근데 과천시청에서 그 당시 신기용 시장일 때 건축법 위반이 아니다 라고 비호하는 바람에 불기소가 됐잖아요. 신천지 문제는 결국은 뭐냐면 종교의 이단 문제가 아니라 법률을 위반하는 신천지의 문제고 법만 지켜지면 신천지는 존립할 수조차 없는 집단이에요. 이번 6.1 지방선거에 시의원으로 출마하는 A씨는 10여 년이 넘도록 신천지 출신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A씨의 신천지 연루설은 최근 CBS 보도로 재점화됐지만 A씨는 소속 정당을 옮겨도 선거 때마다 제기됐던 의혹이라며 강력 대응과 함께 신천지와의 연관성을 일축했습니다. 지난 17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친 평화나무와의 통화에서도 신천지 교족부에 자신과 가족의 이름이 왜 기재된 것인지 알지 못하며 자신 또한 신천지로 인한 피해자라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습니다. 평화나무는 A씨의 주장대로 자신과 가족의 이름을 도용한 신천지에게 법적 대응에 나설 건지와 향후 시의원으로서 신천지 관련 대책에는 무엇이 있는지 질의했습니다. 시의원이 이래봐야 꼴랑 4년이라는데 제가 그런 거대 집단하고 거기는요 한번 집회했다 하면 800여 대 차를 전국에서 다 동원해가지고 와서 시위를 해요. 시장 나왔던 분들은요 역으로 거기 있는 분들이 400장 500장 입당원서 써다줘가지고 그거 갖고 당선된 사람도 있고 그거 가지고 떨어진 사람도 있어요. 연루됐다고. 근데 저는 거기서 도움 하나도 받은 것도 아니면서 언론 공격받아, 목사님들 공격받아, 시민들한테 공격받아. 저는 어떤 것도 도움을 1도 받은 게 없어요. 근데 저더러 그들을 그 거대 집단을 상대로 해서 왜 소송 안 하냐고 물어보시면 과천시 기독교연합회 관계자는 후보자들이 당선 이후에도 신천지 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본인들이 직접 적은 그 질의서에 답변이 있고 하니까 만약에 경우에 어느 분이든 시장이 되어가지고 그들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이걸 우리가 제시하면서 이렇게 약속했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대로 지금 약속한 대로만 잘 지켜주시면 되죠. 집회를 하지 못하게 하고 했을 경우에 벌금을 부과하고 그런 부분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죠. 평화나무 뉴스 김뉴스입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TBS를 교육방송으로 전환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면서 언론 탄압이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이에 평화나무가 또다시 오세훈 후보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죠. 권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능의 전환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뜻입니까? 교육 기능을 잠깐 언급하신 것 같은데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운전을 하시면서 교통방송이 제공하는 교통정보를 들으면서 운전하는 경우는 이제 거의 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통 운전대를 잡으면 바로 이 T맵이라든가 이런 앱을 켜고 운전을 시작하죠. 네. 이미 받아놓은 주파수를 반납하기는 아깝고.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TBS 교육방송 전환 구상 발언에 TBS 내부에서도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과거 서울시 사업소 시절의 TBS가 아닌 엄연히 독립적인 미디어 재단인데도 불구하고 오 후보가 지속적으로 TBS 흔들기를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어이가 없고 또 시작이구나. 지금 눈에 가시가 김어준을 쫓아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우리를 남의 집안일에 미래를 잡았어요. 모르겠어. 난 10년 전으로 돌아갈까봐 난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땡 틀면은 물청소하는 뉴스 나오고 이제 그런 시절이 다시 돌아올 것 같아서 또 극동방송 청취율 되는 거지 뭐 이제. 에휴. 오 후보의 발언은 방송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평화나무는 오 후보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언론노조는 26일 프레스센터 앞에서 오 후보의 방송 장악 시도와 언론관을 규탄했습니다. 또다시 선거철이 돌아온 모양입니다. 오세훈 후보는 선거 기간이 시작되자마자 무섭게 TBS를 흔들어대기 시작합니다. 지난해 보궐선거 기간에는 TBS의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만들고 그리고 실제로 55억의 출연금이 삭감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교육방송이랍니다. TBS 대상부다 일단 분노하라. 언론인의 도둑이라는 오세훈은 사과하라. 한편 오세훈 후보 캠프는 현재 프레스센터에 선거 사무소를 두고 건물 외관에는 초대형 홍보 현수막까지 내걸었습니다. 프레스센터는 한국기자협회와 한국방송관광진흥공사,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신문협회 등 언론단체가 대거 모여있는 한국 언론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건물입니다. 언론의 공공자산으로 여겨지는 상징적인 건물을 임대해 줌으로써 특정 후보의 현수막이 내걸리게 한 서울신문을 향한 지적도 빼놓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3번 정도 사례가 있었고요. 나경원 선거 캠프도 있었고, 나경원 후보, 오세훈 후보도 저번에 할 때도 여기서 선거 캠프 했었죠. 그때도 좀 국힘 쪽. 근데 우리가 정치적 의도가 없다는 이유가 민주당이나 진보당이나 이런 데서는 요청이 없었어요. 거기에 거는 게 이제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또 요청을 안 하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다른 분들은? 그까지는 제가 뭐 추론할 수 없는 거고요. 일단 요청이 들어왔고요. 근데 요청이 들어왔는데 사례가 있었고요. 3번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거절할 수 있는 것도 없었고요. 근거도 없었고. 아니 과거에도 사례가 있으셨다고 하는데 그거를 생각 안 하셨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이런 걸 결정할 때 그냥 부서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보고 절차 다 거쳐서 당연히 하는 사장님까지? 네, 다 보고가 되겠죠. 근데 의견을 제가 거부하고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제가 보고를 하겠지. 아니 내주는 사람이 우리는 싫다 그러면 그만이죠. 그게 뭐. 또 다른 이제 차례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때는 했는데 왜 안 되냐. 혹시 이제 서울시장 되고 나면 조금 불이익이나 이런 걸 좀 고려하신 걸까요? 아니요, 전혀. 임대료는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현수막. 그건 정말 그건 죄송한데 그건 좀. 그럼 저희 같은 곳에서도 혹시 현수막을 달려고 하면 걸어주시나요? 아니요, 현수막은 그렇게 달아드리는 게 아니라 선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달아드린 거. 이거 앞으로 그러면은 서울신문이랑 선거사무소 계약하려고 경쟁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까지는 제가. 서울신문이 이걸로 장사한다는 얘기 들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코바코나 언론재단이 반대도 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밑으로 다 한 거죠. 5개 광고 할 때 이게 사이즈 규정이나 이런 건 없나 보죠? 그래? 있는데 사이즈 그리고 5개 광고는 저희가 하지 않는데 선거법 때문에 선거법 우선이기 때문에 선거법상에 보니까 사이즈가 없더라고요. 통제할 수 있는 사이즈가. 그리고 일반적인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 업체들은 저희가 이렇게 달아주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 달았던 게 월드컵 축구할 때 뭐 이럴 때는 달아줄 수 있는데 이게 선거기 때문에 선거법에 의해서 저희가. 한편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해마다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신문을 구매하고 이 신문들을 통반장에게 지급합니다. 박정희 정권 당시부터 정부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배포하기 시작한 이른바 개도지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개도지의 형태로 배포되는 신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신문이 바로 서울신문이라는 점에서 서울시와 서울신문 간의 이해관계도 무시하지 못하는 상황. 더구나 지난해 호반건설이 대주주가 된 서울신문이 더욱 자본에 굴종하는 형태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오세훈 후보의 언론관이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평화나무 뉴스 권지연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